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뉴스입니다. 아직 한낮 더위는 여전하지만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지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의 변화 느끼시면서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용인시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평택시에 대한 강도 높은 항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폐가구와 가전제품을 예약만 하면 집 앞까지 가서 수거해가는 대형 폐기물 예약 방문 수거제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각 마을 이통장들이 우리 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에 참가합니다. 용인시를 바로 알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 어린이와 부모들이 농촌 등력을 지킬 허수아비를 만들어 농촌마을에 기증했습니다. 정겨운 농촌 생활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향수를 일으켰습니다.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에 달하는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용인시가 시민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팔을 걷었습니다. 평택시에 대한 강도 높은 항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31일 오전 처인구 남사 이동면 주민 500여 명이 정찬민 시장과 함께 평택시청 앞에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우현 백군기 국회의원과 신현수 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정찬민 시장은 규제 해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평택시의 지역 이기주의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36년간 우리는 재산에 목재해왔고 피해를 받았습니다. 아이들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못 보냈고 그 혈에 빠진 하숙을 하나 못 치고 자취생활을 계속해왔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은 칠삭팔척한 농로가 천지고 그야말로 멀쩡한 건물 하나 아파트 하나 들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남사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지 않으면 누가 지켜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시는 1979년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시 전체의 10%에 달하는 면적이 36년간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주된 이유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호구역과 인접한 곳에 대형 캠핑장과 물놀이장 등 시민 유원지를 조성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달부터 송탄상수원 규제 해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이날 항의 시위를 시작으로 1인 릴레이 시위와 경기도 및 국회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큰 폐가구나 가전제품 버리기, 예약만 하면 현관 앞까지 와서 수거해 갑니다. 우리시에서는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용인시가 장롱, 침대, 소파 등 대형 폐가구나 못 쓰는 가전제품을 집 앞까지 가서 수거하고 수거한 물건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폐가구와 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 예약 방문 수거제, 월 평균 1,200여 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버릴 물건이 있을 때에는 콜센터나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하면 지정한 날짜에 수거 전담반이 집 앞까지 찾아가 수거합니다. 폐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하며 폐가구는 사전 신청 시 배출 비용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우리시는 지난달 27일 세종, 순천, 밀양, 양산시와 함께 환경부와 폐가구류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거한 물건 중 쓸만한 것들은 수리해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자원 재활용의 기회도 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환경부 및 타 지자체와 업무 공조를 통해 대형 폐기물 예약 방문 수거제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용인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각 마을을 대표하는 이통장들이 우리 고장 용인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 시청사를 비롯한 여러 시설들을 탐방했습니다. 9월 2일 수지구 신봉동 25명의 통장들이 시청을 찾았습니다. 용인시 행정과가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내 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의 첫 번째 참가자들입니다. 지난해부터 호화청사라는 오명을 벗고 시민 휴식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청사 로비에서 정찬민 시장을 만나 민선 6기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시정 비전에 걸맞게 시민을 위해 펼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소개받습니다.
네, 시청에 처음 와보니까 그렇게 호화청사 듣던 바보다는 규모는 큰데 그래도 이제 쓸모 있게 많이 고치신 면이 보여서 그렇게 호화청사로 비난받아야 되나 싶은 생각은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청사 10층에 위치한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둘러보며 각종 재난과 위험에 맞서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는 안전도시 용인의 면모를 확인합니다. 저는 수지 산 지가 한 13년째 살아도 뭐 시청이라는 거를 그냥 외관상만 보고 지났었고 또 이제 이런 통장 일을 하면서 오늘 오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렇게 주차 문제 안 보이는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 문제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위반도 안 하고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어 방문한 곳은 용인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복잡한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살 수 있는 싱싱한 과일과 채소를 만나니 주부들은 장을 보기 바쁩니다. 또 쓸모없어 버리고 태우는 쓰레기가 소중한 에너지로 다시 태어나는 현장. 용인시 환경센터에서는 우리 시의 자원 재활용 현황과 노력들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또 쓰레기나 이런 부분적인 것도 정말 분리수거를 철저히 좀 해서 용인시가 좀 아름다운 또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장님들이 오늘 중요한 이렇게 용인시 바로알기 행사를 통해서 그 주민들과의 어떤 그 가교 역할을 충분하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시 곳곳 우리의 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을 살펴보는 사이 자긍심과 애향심도 커지는 듯합니다. 너무 진짜 아주 중요한 걸 많이 배웠고요. 저희가 이사 올 때만 해도 이 시청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어요. 너무 크게 졌다, 뭐 다 시민의 저거를 세금을 걷어서 거기에다 썼다 막 말이 많았었는데 진짜 저는 여기 이사 와서 와보고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공간도 활용을 하시는 게 너무 좋았고요. 이 쓰레기 이런 문제도 우리가 더 열심히 분리해서 아주 잘 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쓰레기가 정말 쓰레기가 될 건데 이렇게 자원이 돼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뭐 조금은 이렇게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자원이 되고 이렇게 좋은 거에 쓰이니까 저희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뭐 재활용이나 이런 거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네. 시는 내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의 신청을 연중받아 1000여 명의 관내 이통장들이 참가하게 할 예정입니다. 들녘을 지키는 허수아비, 참 정겨운 풍경인데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어린이들이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이 허수아비를 가족과 함께 만들어 농촌 마을에 전하는 행사가 수지구에서 있었습니다. 바쁜 평일을 지나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토요일. 수지구청 대회의실에 어린 자녀가 있는 40가족이 허수아비를 만들기 위해 만났습니다.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데요. 나무 막대에 비닐을 씌워 몸통을 만들고 각자 집에서 준비해온 옷과 모자 등을 입힌 후 눈, 코, 입도 정성껏 그려주며 꾸며줍니다. 각자 가족들만의 개성을 살린 허수아비. 열흘간 구청 광장에 전시돼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허수아비를 농촌 마을에 설치하는 날. 벼를 재배하는 처인구 원산면 사암리 논에 허수아비를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허수아비가 직접 농촌에 도움이 되고 우리 애들이 벼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일이라 아빠들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가족이 함께 만든 허수아비가 푸른 들녘에 우뚝 선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가족들과 모두 모여서 이렇게 실물 크기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본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도시에서 만든 허수아비를 농촌 지역에 직접 와가지고 설치해 볼 수 있었다는 게 정말로 큰 경험이었습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점차 잊어가는 농촌의 생활과 모습을 재현시키고 어린 자녀와 부모들이 함께 본행사에 참여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고 정감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본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도시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농촌 생활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하고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한 허수아비 만들기. 참가자들은 우리 가족이 만든 허수아비가 올가을 풍성한 수확까지 곡식들을 잘 지켜주길 기원했습니다. 용인시 미래산업의 투자 전략에 대해 폭넓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위촉하는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을 31일 2015년 기업유치위원회 회의에서 위촉했습니다. 기업인과 언론인, 학자, 연구원으로 구성된 8명의 위원들은 앞으로 용인시에 유치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유치 및 산업 동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용인시의 미래 기업 유치 전략을 논의하게 됩니다. 시는 1일 쌀두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푸르미푸드, 농협중앙회 용인시 지부와 용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두부 제조에 필요한 쌀과 콩 등의 원재료를 용인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푸르미푸드는 처인구 이동면 서리에 쌀과 콩을 혼합해 만드는 쌀두부 제조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제조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1,000톤 이상의 용인 쌀이 소비될 전망입니다. 용인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식품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한과와 떡류, 식육 포장 제조 및 가공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입니다. 점검반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불량식품 유통 등을 중점 단속하며 식품안전 위반 행위 적발 시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서울 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정책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세종 고속도로 관련 국민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구리시에서 용인, 안성, 천안을 거쳐 세종시를 잇는 128km의 노선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입증됐으나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명은 시 홈페이지 시민광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9월 12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 저녁 행정타운 내 문화예술원 야외무대에서는 2015 낭만용인 시네마 콘서트가 열립니다. 시네마 콘서트는 가을의 문턱에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시청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무료 영화 상영과 영화배우 선우림의 시네마 토크쇼로 진행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용인 시민에게 수여하는 2015 용인시 문화상.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인공이신 교육부문 수상자 남사중학교 송장섭 교장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용인시 문화상 올해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짧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요, 저보다 훌륭하신 우리 교육 부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저한테 이렇게 줘서 영광이자 또 쑥스럽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선정이 되셨을까요? 글쎄요, 그냥 한 학교에서 또 꾸준히 묵묵히 교육에 전념했다고 할까, 그 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겁니까? 제가 1985년 3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올해 31년째 이 학교에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이 학교에서만 계속 계십니까? 네, 이 학교 평교사로 와서 또 부장을 거쳐 교갑을 거쳐 교장까지 온 건 제가 최초고 지금까지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교직에 계신 지 30여 년간 또 이 학교를 지켜오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제가 듣기로는 즐겁고 또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짧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학생이 우선 학교 오면은 혼나고 재미없고 이게 아니라 좀 학교 오면 즐거운 그런 학교가 생활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근데 이 시골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놀이문화가 부족합니다. 되도록이면 방과 후에 학교에서 즐거운 활동할 수 있도록 놀이문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에 사물놀이, 그 다음에 밴드반,
이 각종 방과후를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했는데 제가 맡은 것은 이제 사물놀이로 한 30년 정도 이렇게 운영했는데 작년서부터 이제 조금 학생들이 밴드반으로 이렇게 전부 전환을 해서 어쨌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졸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자라고 제안을 하셔서 올해까지 한 5년째 진행을 해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5년이 아니라 이제 장학금 제도를 제가 1998년에 교감을 하면서 저도 시골 출신인데 상당히 그 고등학교 가는데 교복이라든가 이런 입학금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학부모들도 많이 봤고 학생도 봐서 우리 교직원들한테 그러한 시골 학생들의 특성 그런 것이 또 이 학교에는 한 40%가량이 고아울 학생 또 조선가정 편모 가정이 40%나 됩니다. 그 학생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해서 회의를 했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흔쾌히 동참해서 선생님들뿐 아니라 교직원 모두가 해서 이제 급여에서 일정량을 매달 이렇게 적립해 왔고 또 주변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또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 졸업생한테 지급한 거는 한 5년 정도 됐고 장학 사업을 한 것은 한 20여 년 가까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학교 폭력이 참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남사중학교에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남사중학교라고 사실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의 특색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의형제 활동을 고안을 했어요. 당시에는 학생들이 그 학교 폭력이 왜 일어날까 이렇게 봤는데 그 분석을 해보니까 형이 있는 학생들은 또 누나가 언니나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동성끼리 1학년 1반 1번과 2학년 1반 1번, 3학년 1반 1번 이렇게 의형제를 맺어줬더니 나도 동생이 있고 나도 형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하급상들의 그 폭행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또 그런 애로사항들이 없어 저희가 학교 폭력이 제로화가 됐어요. 그 이후에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지금 학교의 자랑거리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학교에서도 조금 벤치마킹을 해볼 만한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교직에 몸을 담고 계신 지가 31년째 된다고 하셨는데요. 교직에 계시면서 가장 큰 보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큰 보람이라기보다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우리 제가 가르친 졸업생이 학부형이고 근데 어느 날 입학식 때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전에 가르쳤던 그 학생과 똑같이 생긴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 학생한테 야, 네 아버지가 누구지? 그 학생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학교 생활이 걔는 더더욱 적극적이고 또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참 어렵게 일탈행위하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방과후라든가 상담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이 잘 돼서 뭐 가서 내로라는 직장인 가는 건 아니지만 성실한 제자리에 돌아와서 이렇게 학교에 찾아왔을 때 그게 제일 반갑고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학생들을 믿고 맡겨주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번에 큰 상을 주신 우리 용인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장으로서 학교에서 열심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용인 시민들이 인정을 해준다니까 무엇보다도 반갑고 또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퇴직을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하실 일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학생들과 끈끈한 정을 나누시면서 우리 곁에서 참 스승의 모습으로 오래도록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똑똑 정보입니다.
용인시 일자리센터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경력개발 컨설팅 전문가를 초대해 취업 설계와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청년 구직자는 9월 15일까지 용인시 일자리센터나 각읍면동 일자리상담 창구에서 신청하세요. 용인중앙도서관은 9월 북로브 세미나로 철학자와 한여의 저자이자 거리의 철학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고병권 작가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9월 24일 저녁 7시 용인중앙도서관 내 어린이도서관에서 열리는 고병권 작가 초청 강연회. 참가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에 선선한 바람으로 나들이 하기 좋은 초가을, 수지생태공원과 상갈근린공원에서는 유아와 초등학생 가족을 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숲놀이터, 숲속 보물탐험대, 가족사랑 나눔의 숲 등 숲속 식물과 곤충들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원 이용 프로그램에서 하세요. 가을의 문턱에서 매주 주말밤 행정타운 문화예술원 야외 무대에서는 야외 영화 상영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1일에는 해적, 12일에는 약장수가 무료로 상영되고 영화배우 선우림과 함께하는 시네마 토크쇼도 이어집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인시와 삼성이 함께하는 나눔 워킹 페스티벌이 오는 9월 12일 용인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5,000원의 참가비를 내고 걷기 대회에 함께하면 삼성전자가 참가비와 같은 액수의 후원금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됩니다. 올해 대회에는 장윤정, 크라임넛, 레인보우, 김태우의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명한 하늘과 아름다운 풍경이 좋은 가을이지만 일교차 심한 날씨와 차고 건조한 공기는 알레르기 질환을 심하게 하고 심뇌혈관 질환자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제철 음식 충분히 드시고 매일 30분 이상 운동도 챙기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